안녕하세요. 30분 동화 이야기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파도가 조용히 해안을 두드리고 저녁이 되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 퍼져나오는 평화로운 어촌이었지요. 이 마을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여 늘 남을 먼저 생각했지만 동생은 언제나 욕심이 많아 자기 것만 챙기려 했습니다. 누나는 새벽마다 바닷가를 돌며 조개를 줍고 물고기를 잡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도 이웃 어르신께 드리고 길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면 품에 안아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누나를 보며 저 아이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구나 하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늘 다른 마음이었지요. 그는 늘 왜 남의 일을 챙겨? 내 것만 가지면 되지라며 누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반짝이는 조개를 보면 누나는 예쁘다고 감탄했지만 동생은 이거 팔면 돈이 될까? 하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누나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날개가 꺾인 갈매기를 발견했습니다. 갈매기는 힘없이 모래 위에 쓰러져 날개를 퍼덕였지만 날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는 망설임 없이 갈매기를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천으로 날개를 감싸고 작은 접시에 물과 곡식을 준비해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 새 하나 돌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버려두면 돼. 괜히 시간 낭비잖아. 하지만 누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단다.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다시 날아오를 거야. 며칠 동안 누나는 갈매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운 날에도 손난로처럼 따뜻한 손길로 감싸 주었지요. 마침내 갈매기는 조금씩 힘을 되찾고 맑은 눈으로 누나를 바라보며 작은 울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갈매기가 집 앞 바닷가에서 크게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날아오르자 바닷물이 갑자기 출렁이며 신비한 조개 껍질 하나가 모래 위로 굴러왔습니다. 조개 껍질은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고 열어보니 작은 보석 같은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는 놀라워하며 손에 쥐고 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면 그게 진짜 큰 보물이 된단다. 그러나 동생의 눈은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래, 나도 저 갈매기를 흉내내서 보물을 얻어야겠다. 누나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지. 그날 밤 동생은 몰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일부러 조개 껍질을 바다에 던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갈매기야, 괴물이야, 뭐든지 좋아. 나에게도 보물을 줘라. 그러자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며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물결 속에서 커다란 바다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욕심 많은 자여,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동생은 겁에 질리면서도 욕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금이요, 보물이요. 누나보다 더 많은 걸 원해요. 괴물은 포효하듯 웃으며 바닷물을 크게 휘저었습니다. 순간 거센 파도가 동생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동생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살려줘, 제발! 그때 멀리서 달려오던 누나가 동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파도에 휘말릴 뻔한 동생을 힘껏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정신 차려. 욕심을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어. 두 남매가 서로를 꼭 붙잡자 바닷물은 이내 잔잔해지고 괴물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누나가 날 구했잖아. 난 이제야 알겠어. 마음의 선함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걸. 그날 이후 동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누나를 따라 다친 새를 돌보고 마을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주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욕심만 많던 아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두 남매 덕분에 우리 마을도 더 따뜻해졌구나. 누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파도처럼 멀리 퍼져나가는 법이야. 작은 정성이 큰 기적을 만든단다. 그렇게 두 남매는 바닷가 마을에서 서로를 도우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 기억할까요? 선한 마음과 정성은 복을 부르고 욕심은 화를 부른다. 이제 눈을 감고 따뜻한 바닷바람과 누나의 온기를 떠올리며 잠들어 보세요. 좋은 꿈 꾸길 바랍니다. 오늘도 잠들기 전 조용한 숲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착하고 지혜로운 남매가 살고 있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았던 남매의 이야기예요. 남매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누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작은 동물들을 살뜰히 보살피기도 했지요. 동생은 힘이 세고 씩씩했지만 늘 누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착한 소년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산골 마을은 숲과 강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봄이면 산새들이 노래하고 여름이면 맑은 강에서 아이들이 물장구를 쳤지요.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 깊은 곳에서 굶주린 늑대 무리가 나타났어요. 달빛 아래 늑대들은 울부짖으며 마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축들이 사라지고 밤마다 무서운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지혜를 모아 이 마을을 지켜야 해. 남매는 숲속을 샅샅이 살피다 강을 건너는 오래된 나무 다리를 발견했어요. 누나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지요. 늑대들은 발이 무겁고 이 다리는 오래되어 금방 부서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가볍게 건널 수 있어. 그날 밤 늑대 무리가 몰려오자
남매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누나는 앞장서고 동생은 뒤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사람들은 무사히 건넜지만 늑대들이 따라오자 다리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요. 강물에 빠진 늑대들은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남매의 모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깊은 숲속에서 은은한 빛이 퍼지며 산의 정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정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와 용기로 이 산을 지켜낸 너희 남매여. 너희의 마음은 이 숲의 보물이 되었구나. 그 순간 남매의 몸에서 따스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하늘 위 반짝이는 별빛으로, 동생은 강물의 힘찬 기운으로 변해갔답니다. 그리하여 누나는 밤마다 길 잃은 이들을 비추는 별이 되었고, 동생은 늘 마을의 생명을 불어넣는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산골 마을은 언제나 평화로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별빛과 강물에 담긴 남매의 영혼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지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 기억할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모으면 나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지킬 수 있다. 이제 눈을 감고 반짝이는 별빛과 맑게 흐르는 강물 소리를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따뜻한 꿈 속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은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작은 마을 공터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화려하게 빙글빙글 도는 바람개비, 그리고 느릿느릿하지만 언제나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달팽이가 있었지요. 두 친구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내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바람개비는 마을 아이들이 꽂아둔 장난감이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반짝이는 색깔들이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빛났지요. 바람이 불면 누구보다 빠르고 화려하게 돌아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반면 달팽이는 아주 작은 몸집의 껍데기를 이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속도는 느렸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달팽이를 보며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지만 달팽이는 개의치 않았지요. 그날 마을 공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바람개비와 달팽이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문득 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바람개비가 씩 웃으며 달팽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언덕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서 햇빛을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나는 바람만 불면 단숨에 휙 하고 올라갈 수 있지. 달팽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는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가볼게. 이렇게 두 친구의 특별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바람개비는 바람을 타고 쌩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후웅후웅 소리를 내며 화려하게 돌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언덕 꼭대기에 닿을 듯 보였지요. 사람들은 모두 바람개비를 응원했습니다. 와, 저 바람개비 좀 봐. 정말 멋지고 빠르다. 반면 달팽이는 아주 작은 발자국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에이, 저 속도로는 언덕에 오르려면 해가 지겠는걸. 하지만 달팽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처음엔 힘차게 돌던 바람개비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버렸고 바람이 불어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지요. 바람개비는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바람이 금세 그쳐버리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잖아. 그 사이 달팽이는 여전히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풀잎 위에 이슬을 지나고 작은 돌멩이를 넘어 햇살이 스며드는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지요. 달팽이는 길 위에서 많은 것들을 만났습니다. 풀잎 사이에서 놀던 무당벌레가 힘내, 달팽이 라고 응원해 주었고, 작은 꽃잎은 달팽이의 등에 살짝 내려앉아 휴식을 주었지요. 달팽이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 말처럼 달팽이는 멈추지 않았고 언덕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언덕 꼭대기에 먼저 도착한 것은 달팽이였어요. 달팽이가 마지막 한 발을 내딛자 언덕 위에서 찬란한 햇빛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햇빛은 빗방울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달팽이는 그 무지개 속에서 온몸으로 빛을 맞으며 행복하게 웃었지요. 뒤늦게 도착한 바람개비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훨씬 빨랐는데 끝까지 꾸준히 간 건 내가 맞구나. 달팽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빠른 시작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려한 시작보다 꾸준한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람개비처럼 눈에 띄는 순간의 화려함도 멋지지만 달팽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꾸준함은 마침내 누구보다 빛나는 무지개를 만나게 해주지요. 이제 눈을 감고 달팽이가 맞이한 무지개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길 바라면서 따뜻한 꿈속에서 다시 만나요. 옛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소년 이안이 있었습니다. 이안은 늘 외로움 속에서 들판을 뛰어다니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었고 소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내려온 눈부신 하늘새가 있었습니다. 다른 새들과 달리 신비로운 빛을 두른 이 새는 인간의 말까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늘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러자 하늘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구름 너머 하늘의 나라에서 왔어. 잠시 이곳에 내려와 놀다 가려 했지. 소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들판에서 함께 뛰어놀고 노래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자 하늘새는
깃털을 펴고 하늘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이 새가 떠나면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겠지. 소년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늘새에 반짝이는 깃털 한 조각을 몰래 숨겼습니다. 깃털이 없으면 새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처음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늘새는 들판에서 소년과 함께 지냈고 소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신비로운 새가 곁에 있는 소년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새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짙어졌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날개를 펼쳐도 하늘로 오를 수 없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하늘새가 말했습니다. 소년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만 내 마음 한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 제발 내 깃털을 돌려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널 보내면 난 다시 혼자가 될 거야.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늘새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하늘새는 자유를 잃은 채 웃음을 잃어갔고 소년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소년이 새를 붙잡아 가둬두고 있다더라. 새는 하늘을 향해 울고 소년은 불안에 떨고 있다지. 소년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더 단단히 깃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늘새의 날개는 무거워지고 두 사람의 마음은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하늘새는 비에 젖은 날개를 퍼덕이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날 수 없어도 내 마음은 하늘에 묶여 있어. 소년아,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자유롭게 해주겠니? 그 울음은 소년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소년은 깃털을 숨겨둔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깃털은 반짝이며 소년의 두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깃털을 돌려준다면 넌 떠나고 말겠지. 하지만 붙잡는다면 넌 내 곁에 있으나 행복하지 못하겠지. 소년의 마음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깃털을 꺼내 하늘새에게 내밀었습니다. 너를 붙잡는 건 사랑이 아니었어. 내가 자유로울 때, 내가 웃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하늘새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소년아. 내 용기를 잊지 않을게. 깃털을 되찾은 하늘새는 날개를 펴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고 들판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년은 눈부신 빛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늘새는 멀리 날아가다가 다시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소년아, 비록 나는 하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지만 매년 봄 들판이 꽃으로 물들면 다시 너를 찾아오마.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하늘새는 구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존중과 자유에서 자란다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지고 빛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결국 사랑을 잃게 하지만 존중과 이해는 사랑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 주세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사랑은 더 단단히 이어지니까요. 오늘은 푸른 들판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늘새와 소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옛날 옛적 푸른 숲을 따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강가에서 늘 돌멩이를 줍는 아이 유리가 살고 있었지요. 유리는 특별한 돌을 찾는 게 취미였습니다. 동글동글한 돌, 별 모양처럼 생긴 돌, 반짝이는 돌. 그렇게 주운 돌을 품에 담아두며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또래보다 욕심이 많고 늘 유리를 얕잡아보는 아이 호석이 있었습니다. 호석은 언제나 더 많은 걸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어느 날 유리는 강가에서 가장 아끼던 작은 돌멩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돌은 유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그런데 발을 헛디뎌 그 돌멩이를 강물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유리는 울상이 되어 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결이 일렁이더니 강에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정령은 은빛 머리카락과 물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잃은 돌멩이는 이 황금 돌멩이냐, 은 돌멩이냐, 아니면 이 투명한 돌멩이냐? 정령은 세 개의 돌멩이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돌, 은빛으로 반짝이는 돌, 그리고 맑디 맑아 안쪽까지 훤히 보이는 투명한 돌. 유리는 잠시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돌은 그냥 평범한 작은 돌멩이에요. 그걸 돌려주세요. 정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졌구나. 너의 돌뿐 아니라 이 특별한 투명한 돌멩이도 함께 주마. 유리가 돌멩이를 받아 돌아오자 호석이 눈치를 챘습니다. 야, 방금 강에서 뭐 받았어? 번쩍거리는 게 보였는데? 유리는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석은 비웃으며 말했죠. 바보 같으니. 황금 돌멩이가 눈앞에 있는데 왜 안 가져왔어? 내가 대신 가지러 가야겠다. 다음 날 호석은 일부러 큰 돌멩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잠시 후 강에 정령이 나타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잃은 돌멩이는 황금 돌멩이냐, 은 돌멩이냐, 아니면 투명한 돌멩이냐? 호석은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네, 제가 잃은 건 황금 돌멩이에요. 그러나 정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은 강물을 탁하게 한다. 너는 내 돌도 돌려받지 못하리라. 그 순간 호석이 던진 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호석은 당황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 강으로 가서 이번엔 은돌멩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돌은 돌아오지 않았고 강물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물이 탁해져 물을 길어올 수 없게 되자 불안해했습니다. 강물은 흐리지 않고서는 마을의 삶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유리는 마음속으로 짐작했습니다. 결국 유리는 용기를 내어 정령 앞에 나아갔습니다. 강의 정령님, 강이 탁해진 건 아마 호석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제발 그 아이도 벌만 주시고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정령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은 맑고 정직하구나. 그래서 강의 흐름까지 살리고자 하는구나. 그러자 정령은 다시 3개의 돌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다시 진실을 고백한다면 강도 맑아지고 호석도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유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잃은 돌멩이만 있으면 됩니다. 순간 강물은 다시 수정처럼 맑아졌고 투명한 돌멩이는 유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유리는 투명한 돌멩이를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돌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거짓을 말하면 흐려지고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맑게 빛나는 힘을 가진 돌이었지요. 호석은 처음엔 그 돌을 부러워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돌도 사람의 마음도 흐려지는구나. 시간이 지나자 호석은 점점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두 아이는 마침내 함께 돌을 주우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정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보물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황금도 은도 눈부신 재물도 결국 사라질 수 있지만 정직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믿음과 사랑은 평생을 지켜주는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일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맑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